청소부 주제에 왜 환자 손을 잡고 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감정 끼얹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름을 물은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체가 밝혀졌을 때 그 병원장은 무릎 꿇고 그 간호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청소만 하던 어느 요양원 할머니. 그러나 그녀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요양원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감동과 반전이 있는 시니어 드라마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 고요한 산자락 아래 위치한 고급 요양원. 겉보기엔 병원이라기보단 리조트 같았다. 반짝이는 유리창, 잘 다듬어진 정원, 고요한 클래식 음악. 그러나 그 조용한 외관 뒤에서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다. 김분옥, 68세. 허리가 굽은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바랜 청소복 위로 겉옷을 걸쳐 입은 채 조심조심 걸었다. 손에는 오래된 고무장갑, 등엔 구멍난 청소도구 가방. 사람들은 그녀를 청소 할머니라고 불렀다. 이름을 물어본 이는 없었다. 관심도 없었다. 어르신, 거긴 제가 닦을게요. 막내 간호사 윤지가 다가와 말했지만 분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됐어. 아가, 내 손 젖을까봐. 분옥은 구석진 병실 복도까지 꼼꼼히 닦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어르신들 옆에 앉아 묵묵히 손을 잡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눈빛을 맞추고 입모양을 읽으며 말이 되지 않는 말도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런 분옥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가 있었다. 간호과장 정소미. 30대 후반 화장기 진한 얼굴에 하이힐을 신은 채 늘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에겐 청소부는 건물 안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김분옥 씨, 네, 간호사님. 청소는 하시되 병실 안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청소부가 왜 환자 손을 잡고 있어요? 간병인이세요? 어르신 상태 모르고 만졌다가 감염 사고라도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분옥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눈이 너무 허망해서. 정소미는 코웃음을 쳤다. 그 허망한 눈,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봐요. 그러니까 청소부는 그냥 바닥이나 닦으세요. 환자 감정에 이입하는 게 직업이 아니시잖아요?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직원들이 피식 웃었다. 진짜 감정이입이 어지간히 심하시네. 웬만하면 그냥 닦고 가시지.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다. 분옥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걸레를 다시 짰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톱 사이에는 세제가 파고들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에선 또다시 뒷말이 오갔다. 저 청소부 할머니, 병실에서 감히 어르신 손을 잡고 있더라. 진짜 말도 안 되지. 월권도 그런 월권이 없어. 청소부가 환자한테 정 주면 간호사들이 뭐가 돼? 그 말에 정소미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그분, 그냥 청소부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병원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지 감정팔이 하는 데 아닙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분옥에게 정소미는 또 불렀다. 김분옥 씨, 이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보호자들이 불편하대요. 청소부가 환자 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고. 일만 하세요. 동정심으로 병원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말에 분옥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여전히 낮았지만 그녀의 손등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병실에 불이 꺼지고 복도는 적막에 잠겼다. 분옥은 조용히 요양원 구석의 조리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창틀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따뜻했다. 그녀는 닳아버린 검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분옥과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형서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너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김영석. 그녀의 아들이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 검사.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분옥이 그의 어머니란 사실도, 그가 수년간 이 요양원에 거액의 기부를 해온 인물이란 것도, 그리고 그 기부금의 실질적 출처가 이 조용히 청소하던 김분옥이라는 사실도. 사실 분옥은 이 요양원의 주요 후원자였다. 단 한 가지 조건만 걸었었다. 저를 그냥 평범한 청소부로 여겨주세요. 누구도 제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어르신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이곳이 사람을 위한 공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녀는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닦으러 왔던 것이었다. 요양원에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분옥은 여느 날처럼 청소도 구실에서 물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조용히 꺼내본 아들의 사진이 아직도 가슴에 걸렸던 겁니다. 형석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잣말을 뱉으며 복도를 걷던 분옥은 현관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소미 간호과장님, 이번 봉사자 명단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분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로비, 뒷모습이 단정하고 슈트를 입은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옥의 손에서 걸레가 뚝 떨어졌습니다. 형석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형석은 자신이 요양원 근처에도 오는 걸 싫어했다. 게다가 여기 있는 걸 모를 텐데. 그 남성은 분명 김영석 검사, 분옥의 외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서류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소미가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주에 시청 후원팀에서 감사가 온대요. 요양원 청결 상태부터 운영자금까지 다 훑어간답니다. 그 소식은 직원들을 긴장하게 했고 분옥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돈을 대되 정체는 절대 밝히지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이곳을 몸으로 느끼게 해달라. 분옥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몇 년 전 분옥은 암 판정을 받은 동생을 돌보기 위해 찾은 요양원에서 참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오기 전엔 식사도 못하고 간호사도 인력 부족이라며 일회용 기저귀를 하루 종일 갈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숨을 거둔 후 분옥은 결심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남기고 싶다. 하지만 건물도 이름도 아닌 변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에 거액의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직접 몸으로 일하게 해달라. 청소부로.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모르도록. 그래야만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의 한 노인이 입소했습니다. 입소 명부에 적힌 이름을 본 분옥은 놀랐습니다. 윤금자 72세. 그 이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함께 쪽잠을 자고 찬물에 밥을 말아먹던 이웃이었습니다. 분옥이 너 맞지? 병실에 누운 윤금자는 분옥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이 눈이 어두워져도 널 못 알아볼까 봐. 둘은 마주 잡은 손 위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근데 왜 청소부인 척하고 있어? 분옥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금자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난 그냥 이 요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으로 있고 싶어. 그게 내 방식이야. 그래도 넌 여전하구나. 그때도 너였지. 나 몰래 쌀 주머니 문 앞에 놓던 사람.
분옥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소미 간호과장이 직원회의 도중 분옥을 언급했습니다. 청소 인력 관리가 너무 부실합니다. 특히 김분옥 씨. 병실에 너무 오래 머물러요. 최윤지 봉사 담당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그분 어르신들하고 정서적으로도 잘 지내세요. 오히려 편안해 하시던데요. 정소미는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지 놀이터가 아니에요. 정서적 유대보다 위생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분옥은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윤금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어딘가에서는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소리들이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요양원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한번 그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그 뒤를 쫓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옥의 눈빛. 형서가 너였구나. 그런데 왜? 다음 날 요양원 현관에서 싸늘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긴 우리 아버지가 올 곳이 아니에요. 정소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얼굴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휠체어에 앉은 백발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미야, 아버지 잘못했다. 다신 술 안 마신다. 됐어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인데요? 정소미는 고개도 안 돌린 채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접수 처리하지 마세요. 보호자 동의 못 받았다고 하세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분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저 노인이 정소미의 아버지였어? 분옥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 병실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녁은 드셨나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전 여기서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분옥은 미소를 지으며 미움을 놓고 돌아서려 했지만 노인이 말을 붙였습니다. 그 아이 제 딸입니다. 많이 밉겠죠?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내가 술주정으로 그 아이 인생 망쳤습니다. 엄마가 떠났고 그 아이가 날 돌봤죠. 가난한데도 간호대학 다 보내줬는데 나한텐 늘 차갑더군요. 노인의 눈가에 잔주름 대신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에 물품 후원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박스에 적힌 이름이 직원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김분옥 기부 산소 발생기, 전동 침대, 환자용 방수 매트. 정소미는 박스를 들여다보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김분옥, 그게 설마 청소부 이름이에요? 최윤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요양원이 받은 기부 중 그 이름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후원 내역서에. 정소미는 말없이 복도로 나가 병실 앞을 지났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김분옥이 병상 아래를 닦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묵묵한 손놀림.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짜 설마? 정소미는 말없이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양복 차림의 남자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영석 검사님 오셨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하자 김영석은 서류를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분옥은 멀리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석이 또 왔구나. 나를 몰라도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정소미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영석, 김분옥 설마 가족은 아니겠지. 말도 안 돼. 그날 밤 분옥은 숙소 대신 조용한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 없고 먼 곳에서 어르신이 켜둔 트로트 라디오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몰라봐도
난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도 없었지만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손엔 수십 년을 견뎌낸 삶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이름, 기부자로도 밝히지 못한 존재. 그녀는 오늘도 청소부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청소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아침 회의실. 정소민은 후원 관련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곁에 선 최윤지를 향해 나를 세웠습니다. 그 김분옥 씨 말이에요. 청소부면서 어떻게 이런 기부를 했대요? 저도 의아해서 이사장 명단을 뒤져봤는데요. 거기에도 김분옥 이름이 있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굽신거렸어야 했단 얘기야? 정소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치심과 혼란,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후원자일 리 없어.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야. 그녀는 서류를 거칠게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모른 척했다는 죄책감도 버겁다. 그런데 이젠 청소부한테도 속았다고? 그날 오후 김영석 검사가 또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독 방문이 아닌 시청 감사팀과 함께였습니다. 요양원 회계와 시설 관리 점검을 위한 정기 조사입니다. 형석은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하게 요양원 내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소미와 원장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 아니죠? 네, 아직은요. 단지 자료만 확인하겠습니다. 분옥은 직원들의 허둥거림 속에서 말없이 복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석은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얼굴을 보려 했지만 분옥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조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석아, 지금은 안 돼. 아직은 너한텐 내가 그냥 없는 사람이야. 분옥은 조리실 싱크대 앞에 선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늘한 수돗물 소리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후원자래. 검사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쩐지 말투나 행동이 그냥 할머니 같진 않았어.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고 정소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곧장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분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분옥 씨,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휴게실. 정소미는 문을 닫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영석 검사랑 무슨 사이세요? 분옥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질문, 제가 대답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정소미는 책상 위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이 기부 명단이에요. 기부자 김분옥. 주소는 비공개. 계좌는 재단 통해서. 근데 이 요양원에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름도 똑같고 시기도 딱 맞고 검사는 또 들락날락해. 분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왜 숨어 계세요? 진짜 후원자 맞으세요? 왜 청소부로 사시는 거예요? 정소미의 말은 따지듯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긴 병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인물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분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속죄와 염원이 뒤섞인 오래된 침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나는 이곳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었어요. 겉이 아닌 속을.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소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시청 조사 때문에라도
이 청소부 문제 빨리 정리하세요. 괜히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정소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실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병실엔 그녀가 내친 자신의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들 자기 정체 숨기고 살잖아요. 나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눈에 고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숨막힐 듯 정적이었다. 시청 감사팀이 퇴근하고 김영석 검사는 조용히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 끝 청소 도구실 앞에 멈춘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김분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먼지바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형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낡은 청소복에 흙 묻은 손, 굽은 허리 그 안에 담긴 얼굴은 잊고 싶었던 엄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분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숨에 가까웠다. 형석아. 형석은 눈을 피했다. 왜 여기에 계세요? 대체 왜 청소부 복장으로 이런 곳에서? 분옥은 입술을 꾹 다물고 일어섰다. 청소도구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여기선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엄마도 후원자도 다 내려놓고 살아. 형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텐 엄마가 없었어요. 어릴 적에 날 두고 그냥 사라졌잖아요. 분옥은 숨을 멈춘 듯 말이 끊겼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엄마 얘기 한마디 못했어요. 공장 다니다가 손가락 잘린 거, 병원비 없어서 끙끙 앓다 혼자 수술 받은 거. 그때 왜 없었냐고요. 형석의 눈에 불이 번졌다. 분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널 버린 게 아니라 널 살리려 그랬다. 내 아버지한테 매일 맞고 도망 다니고 내 어린 얼굴에 멍든 걸 보고 나서야 내가 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날 지우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그래야 너라도 살 것 같아서. 형석의 눈가에 흔들림이 번졌다. 그래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날 지켜봤어요? 숨은 후원자로 몰래 그림자처럼. 분옥은 눈을 감았다. 내가 날 알면 널 가로막는 존재가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정소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역시 진짜였네요. 검사님이 김분옥 씨 아들이라니. 형석은 정소미를 돌아봤다. 이곳 정상 아니에요. 후원금은 줄줄 새고 간병 인력은 부족하고 내부 감시도 없고. 정소미는 발끈했다. 후원자 본인이 그렇게 숨어버리면 시스템이 돌아가겠어요? 자기 정체도 숨기고 자기 아들한테도 진실 안 밝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그 속엔 억눌린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도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요. 매일 술에 절어서 집안 때려 부수던 그 인간. 근데 지금 요양원에 누워 있어요. 다 늙고 아프고 비참하게. 내가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웃겨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왜 나만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하냐고요. 분옥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대도 숨고 있었네요. 나처럼요. 정소미는 손을 털어내며 울음을 삼켰다. 후회 따윈 안 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청소부가 이 요양원에서 날 이렇게까지 뒤흔들어야 하냐고요. 형석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뒤돌아 나갔다. 분옥도 정소미도 그 자리에 오래도록 멈춰서 있었다. 그날 밤 분옥은 처음으로 요양원 마당에 홀로 앉지 않았다. 윤금자 할머니가
그녀 곁에 다가와 물었다. 다 들켰구먼. 이제 어쩔 거야? 이제 숨을 수 없겠지. 그래도 너 잘했다. 사람은 아무리 아파도 숨 쉬는 데서 의미를 찾는 법이야. 분옥은 마른 입술에 미소를 걸었다. 근데 난 아직 그 의미를 모르겠어. 사랑했지만 떠나야 했고, 지켜보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요양원 구석방, 환기창 하나 없는 청소도구실. 김분옥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그 좁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물걸레 하나 품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지요. 형서가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텐 끝까지 모른 척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고 어깨는 고요히 떨렸습니다. 며칠 전 형석과의 충돌 이후 요양원 안은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청소부 분옥 씨가 후원자였대. 검사 아들이 찾아왔었다며? 그렇게 조용하고 겸손하게 살던 분이 그런 분이셨다고? 그 소문은 곧 원장 귀에도 들어갔고 눈치를 본 원장은 말없이 청소 스케줄에서 김분옥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휴게실 사물함도 새 자물쇠가 걸렸고 직원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오후 김분옥은 평소처럼 복도를 닦으려다 구석으로 치워진 자신의 청소도구함을 마주했습니다. 붉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도구함은 마치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 순간 최윤지가 다가왔습니다. 김분옥 어르신 혹시 잠깐만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분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실이에요. 원장님이 뵙자고 하시네요. 조용한 사무실, 원장은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분옥 어르신 저희가 그간 몰라 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내부의 질서와 형평을 위해 정식으로 자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 인력 명단에서 제외하겠고 후원자 전용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 일하고 싶어요. 그동안 나이 먹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원장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원자신데 굳이 몸을 그렇게 쓰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 말에 분옥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돈을 낸다고 마음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 건 존중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사람이란 걸 여기 있는 모두가 진심으로 느끼는 그런 요양원이 되길 바란 거였어요. 사무실을 나서던 분옥은 복도 끝에서 정소미를 마주쳤습니다. 정소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무슨 말씀이죠? 정소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검사님이 오시고 그 모든 사실을 들은 뒤에도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청소부가 뭐 얼마나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며칠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요양원에서 뭘 놓치고 있었는지. 분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인정도 없고 늘 술에 취해 가족을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사람도 늙는구나, 망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소미는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옥 어르신은 달랐어요.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이름도 숨기고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 스스로 앉으셨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분옥은 말없이 정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분옥은 숙소가 아닌 병실 하나를 정리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노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석에게 보내지 못했던 수십 통의 편지 중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형석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조차 부담일까 두려워. 그 말조차 삼켰단다. 하지만 널 잃어버리며 배운 건 사람은 진심 하나로도 살 수 있다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다. 언젠가 그 마음이 전해질 날을 기다리며.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 한켠 김영석은 점심 식사를 하다 말고 가방 속에서 누런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요양원에서 정소미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까지 채워두셨더라고요.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형석은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어머니의 모습, 형석아. 그 한마디를 부르던 떨리는 눈동자가 결국 그를 편지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편지지를 조심스레 펴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펼쳐졌습니다. 형석아, 엄마란 이름을 감히 쓰지 못했던 사람이다. 너는 날 원망할 자격이 있고 나는 그걸 평생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형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엔 그의 어릴 적 별명, 그가 아팠던 날 먹었던 죽의 맛, 겨울밤 손등에 난 동상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를 잊은 적 없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나 하나쯤 없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게 내 인생이었고 내 인생을 위한 길이었다. 그 문장 앞에서 형석은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길의 끝자락에서 문득 그는 어머니를 없던 사람으로 만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오후 형석은 조용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윤진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검사님, 오늘은 어머님께 인사하시겠어요? 형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병실로 들어선 그는 청소도구 대신 작은 화분을 닫고 있는 김분옥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오래된 가디건에는 보풀이 일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에 쥔 걸레를 놓던 분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던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석아 너. 형석은 몇 걸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야 부르냐고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놓고 왜 나까지 외면하려 했어요? 분옥은 말없이 웃으며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형석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라는 말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살아서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 형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정소미가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 회의실. 원장과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형석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요양원 많이 아픕니다. 기부금의 투명성, 운영진의 의식, 인력 문제.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소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통계로만 보았고 인간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보고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분옥은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여길 이만큼 지켜왔다는 걸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자리에 계신 김분옥 어머니입니다.
직원들 사이에 놀라움과 박수가 터졌고 분옥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엔 여전히 때가 묻어 있었지만 이제 누구도 그 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이 퍼진 요양원 마당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꽃밭엔 잡초가 무성했는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새로 바뀐 운영체계 덕분에 환자 한 명당 배정된 간호 인력도 늘어났고 주방 식단도 매주 지역 어르신들 의견을 받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요. 우리 김 간호사님 웃는 얼굴만 봐도 배불러요. 그 말에 간호사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심엔 여전히 조용히 복도를 걷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청소복 대신 간단한 회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채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분옥.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분옥 어르신. 사람들 사이에서 정중하게 불리는 그 이름이 분옥에게는 살아오며 처음 받아본 진짜 이름 같았습니다. 그날도 분옥은 마당 한편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윤금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여기 없었으면 나도 벌써 세상 떠났을 거야. 내가 사람 굿이라는 법 내게 다시 가르쳐줬거든. 분옥은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같이 있어줬을 뿐이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늙어서 혼자 남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들 사이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머무르고 싶었던 것. 그때 저 멀리서 형석이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여기 계셨네요. 형석이 너 바쁜 사람 아니냐? 검사가 이렇게 자주 오면 소문나. 오늘은 그냥 밥 좀 같이 먹자고요. 둘은 나무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분옥이 젓가락을 들자 형석이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분옥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봐라. 엄마. 그제야 분옥의 눈가에 고인 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말,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엄마란 이름 한번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봐. 형석은 말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 방송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옛날 분옥이 형석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마당엔 환자들이 웃으며 손뼉을 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흥얼거리며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병든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웃음과 이름이 살아 숨쉬는 삶의 마당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입구에는 새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김분옥 재단 후원 사람의 품격 요양센터. 간판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날 밤 김분옥은 병실 하나에 홀로 앉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제 형석에게 보낼 필요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쓰는 편지처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분옥아, 고생 많았다. 오늘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참 잘 견뎠다. 너는 그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분옥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청소하던 시간도 눈물 훔치던 날도 이젠 모두 자랑스러운 하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때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잊히곤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품격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곁에도 분명 김분옥 같은 어르신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이니 안심하시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